국내 대형 식품업체들이 육류의 총 중량에 포장재 무게를 포함해 판매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매니토바주 위니픽의 한 소비자는 로블로 슈퍼스토어에서 1.834kg의 다진 쇠고기 한 팩을 사 분류를 하는데 1.7kg밖에 안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134g이 부족한 것으로 1달러 27센트를 더 냈다는 이 여성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겨 연방식품안전청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12월 끝난 비공개 조사에서 로블로 80여 개 매장에서 관련 위반 사실이 적발되자 로블로는 운영 오류로 인해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사과했으나 언제부터 계속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과다 청구됐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순중량과 가격에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이 주민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연방식품안전청은 조사 과정에서 로블로 매장 방문은 없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로블로 측 보고에 별도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난해 후반 CBC가 몇 달 동안 전국 3개 주에 있는 대형 식료품점들을 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토론토의 한 로블로 매장에서 닭고기 무게가 부풀려졌고 엘버타주 캘거리 노프릴에선 닭고기와 돼지고기, 다진 쇠고기 순중량이 포장재와 함께 측정됐습니다. 이에 로블로는 이번에도 사과하며 매장 내 재교육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토론토의 한 프레시코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월마트에서도 중량이 부풀려진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고기 패키지가 발견됐으며 소비즈와 월마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육류 제품을 포장한 협력사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작은 무게의 차이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식품점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안전청에서 24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테리 리 씨는 이전에도 종종 육류와 해산물 중량에 포장재 무게를 포함한 가격을 올려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다며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본사와 매장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리 씨는 업체는 무게 측정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당국도 매장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식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게 측정 문제와 관련해 당국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수정되거나 경고 통지에 그치며 벌금이 부과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20년 넘게 식품업체에 근무했던 한 소비자는 이런 강제성이 없으면 식품업체의 유사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의 주요 생산품인 미국산 철강 제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2고향으로 여기는 플로리다를 목표로 플로리다 오렌지 주스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변기와 세면대 포함한 세라믹, 유리 제품, 꽃, 특정 플라스틱 등 광범위한 미국산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외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제안한 미 동부 지역에 대한 전기 에너지 중단도 미래 트럼프 행정부 위협을 막는 대응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차단은 엘버타와 퀘벡, 뉴펀들랜드에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며 취임 전에 공개할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CBC 뉴스는 저스틴 트리도 연방 총리가 다음 주 오타와에서 각주 수상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요구르트와 위스키 등
미 연방 상원과 하원 의장의 고향 특산품들을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정권 교체팀 대변인은 오늘 CBC 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기업, 외국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관세 정책을 약속했고 취임과 동시에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시중은행 CEO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더해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교육청들이 사용하는 파워스쿨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토론토 교육청과 필 지역, 더럼 지역 교육청은 학생과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되면 개개인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데이터 해킹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 사이 다양한 학생 정보와 직원의 일부 정보를 저장하는 파워스쿨 소프트웨어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워스쿨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북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요일 사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들은 교육청들은 어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이후 자체 사이버 보안팀을 통해 중요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측은 온주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도 통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전문가는 이전 공격에서 보면 학생들의 의료 기록과 학교 버스 정류장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어떤 정보가 침해됐는지 말하긴 어렵지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놀수역 서쪽 401 고속도로 오플램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401 고속도로 서부 방면 킬스트리트 오플램프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남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이후 주변 도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출근길 이 일대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을 태운 온주 경찰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낮 1시경 다링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커링의 브록 로드 인근 401 고속도로에서 포드 수상과 스텝이 타고 있던 온주 경찰 차량의 측면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포드 수상과 직원, 경찰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샤와에 거주하는 18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전역에서 코요테 공격이 보고되고 최근 토론토 리버티 빌리지에서도 코요테가 목격된 가운데 스카보로의 한 애완견주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글렌 에베레스트 로드에 있는 스카보로 공원에서 6살 된 시추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코요테가 자신의 뒤에서 따라오던 시추를 물고 사라졌다며 목줄이나 하네스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시는 먹이가 부족한 데다 번식하는 시기인 요즘 더 많은 코요테를 볼 수 있다며 이들이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낮에도 나타나는 만큼 산책할 땐 목줄이나 하네스를 꼭 착용하고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되고 서비스는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승객이 많은 10개 버스 노선 간격을 조정하고 가을부터 생클레어와 던다스, 베더스트의 스트리카 운행 간격을 최대 6분으로 줄이며 낮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 간격도 5분 또는 6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승객 이용이 많은 핀치와 스카보로 센터, 스파다이나, 케네디 등 지하철역 6곳에 관리와 청결을 담당하는 매니저를 배치하고 안내 방송이 개선되며 노숙자 이용을 돕는 스트리카 전문 담당자와 요금 검사관, 특별 경찰관, 그리고 운전자와 휠트랜스 서비스도 충원되거나 새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사이버 공격으로 이용이 중단되면서 임시 조치로 무료 복사와 인쇄를 제공했던 토론토 공립도서관은 다음 달 말부턴 요금이 다시 부과된다며 종류와 크기에 따라 15센트와 55센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